제3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대구, 경북, TK 지역을 상대로 동대구역 KTX 역사 10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4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 경남, PK 지역을 상대로 부산역 KTX 역사 51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원만한 강의를 위해 현장 동영상 촬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에 참가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살아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살아있다.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아주 통쾌한 반격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빼앗고 정권을 세운 그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서 정면 대응하겠다. 반격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결의가 생생히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방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통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 6개월, 꼭 오늘로서 6개월입니다. 그 전부터 침묵한 것을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오후죠. 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 저 윤창중은 대대적인 대반격에 나서야 된다. 감옥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야 된다 하는 요지의 칼럼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통쾌합니다. 그동안 우리 태극기 시민 세력, 보수파 세력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긴 침묵을 깨고 오늘 한 방을 알렸습니다. 역시 그 침묵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치인에게 정치적 수단의 하나입니다. 정치적 도구의 하나인 거죠. 그 침묵이 길면 길수록 그 여파, 그 파장, 그 충격파라는 것도 거기에 정비례해서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과 정면 승부하겠다. 정면 대결하겠다. 그래서 침묵을 깼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16일 대문재인 정권 투쟁선언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6 대문재인 정권 투쟁선언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전폭 지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선포하는 단어가 바로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입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을 쓴 거, 그것은 당신 문재인, 그리고 나를 무너뜨린 문재인 당신과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사법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베껴 쓴 대한민국 이 언론 모두를 향한 선전포고라고 봐야 합니다. 무서운 표현입니다. 네, 정치보복이라는 소위 말하는 표현을 쓴 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 섬뜩한 표현이죠.
아마 청와대에 있던 문재인 씨와 그 참모들은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속으로 박근혜 살아있구나. 그렇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과거 탄핵 이전 못지않게 정확하게 어휘를 선별하는 그 어휘력, 어휘 선택력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 건재함을 결정적으로 그 호기를 찾아서 그 기회를 찾아가지고 그 때리는 재능은 여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재판받지 않겠다. 놀라운 참 그 결기, 아주 서슬퍼른 그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그 결기를 느껴지게 하는 용어죠. 놀랍습니다.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회복이 됐습니다. 복원이 됐습니다. 이 멘탈이 완전히 붕괴했다가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그 정체성, 이데아, 그 놀라운 의지력이 이제 완전히 튼튼해졌습니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문재인 사법부를 전면 부정한 겁니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면 부정인 겁니다. 전면 부정. 대한민국 사법부를 김명수 사법부, 우리법연구회, 대한민국 최악의 좌파 판사가 맡고 있는 수장인 이 대한민국 사법부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면 대결을 선언한 거죠.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탄핵과 구속은 인민재판이고 마녀 사냥이다. 그리고 자신을 구속한 검찰과 특검의 주장, 또 이를 받아쓴, 그러면서 수십 배, 단순히 받아쓴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수백만 배 참 확대, 과장, 날조, 조작한 이 대한민국 언론을 향해서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임을 천명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양심적인 세계 시민들에게도 선언한 겁니다.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명백한 인민재판 마녀 사냥입니다. 검찰, 특검, 대한민국 언론, 사법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선전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과감한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죠. 재판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법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그동안 재판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문재인 씨를 겨냥해가지고 대반격을 시도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저는 롯데와 SK를 비롯한 재임 기간에 그 누구로부터 청탁과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지금 재판 과정을 받았습니까? 6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어 왔는데
검찰과 특검, 박영수 특검,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이 부풀린 대로 그 엄청난 액수의,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받았다면은, 부정한 뇌물을 받았다면은 그게 어디에 들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단돈 1원이라도. 제가 특검, 검찰의 그 수사 결과에 저항했던 가장 큰 논리 중 하나가, 그렇다면 그 엄청난 돈은 어디가 있느냐, 이걸 밝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제가 주장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과연 어디가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또다시 말한 겁니다. 롯데, SK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나에게 다시 추가 영장, 추가 구속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는데 나는 SK, 롯데한테 받은 게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한테도 받은 게 없다. 받은 게 있으면 내놓아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니, 검찰과 그 특검이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구속기간 그 전에 과연 무엇을 밝혀냈냐 이거예요. 참 있는 거 없는 거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의혹을 부풀려가지고 최순실과 공동 경제 공동체라고 낙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자, 경제 공동체라면 최순실이 받았다고 하는 그 돈이 박근혜와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텐데 그걸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검 활동 기간, 그리고 특검 활동 기간 60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6개월 동안의 구속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검찰과 특검이 밝혀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 무죄인 겁니다. 무죄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야말로 인권 말살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명예와 권위, 모든 것을 도살한 거죠. 참살한 거죠. 이런 천인공노할 그 범죄 만행을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 특검,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을 난도질하고 생매장한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의 전부인 겁니다. 객관적 진실이고 법리적 진실인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 시민들이 거리 광장에 나와가지고 탄핵 원천 무효, 사기 탄핵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6개월의 재판, 구속 재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온 거죠. 자, 검찰과 특검이 경제 공동체, 최순실하고 경제 공동체라고 엮었지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400여 원의 뇌물죄로 엮었지만 그 돈이 한 푼도 나와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명의로 된 어떤 통장이라든가, 지금 과거 삼성동 자택뿐만 아니라 내곡동 자택, 청와대 금고 안 어디에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뇌물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 이게 뭐냐? 자기는 최순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최순실이가 자기도 모르게, 박근혜 대통령 당신도 모르게 호가호위했다 이거예요. 그게 사건의 전부다 이거예요. 그게 사건의 처음이고
사건의 결말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사건이 났을 때부터 초지일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게 바로 이건 최순실 사건이다 이거죠. 최순실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그 신뢰를 받았던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호가호위한 사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건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였다 이거예요. 그것을 검찰과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그 검찰, 그 검찰총장, 그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또한 배신했던 것이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라는 이름으로. 또한 박영수 특검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블랙리스트 그걸로 다 엮어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뭐냐? 완전히 꼭두각시. 아니,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파면 사유가 됩니까? 이정미 헌재수장 대행, 지금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 교수하고 있죠? 이분한테 묻고 싶어요. 어떻게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 있다를 어떻게 밝혀냅니까? 어떻게 밝혀내는 거예요? 무슨 척도로 이 양반은 50점, 이 양반은 40점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인민재판임을 스스로 고백한 표현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그 표현. 그래서 대통령 박근혜를 전원일치로 파면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문재인 씨는 그 탄핵에 앞장섰던 김희수, 그 김희수란 사람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그게 무산된 거 아닙니까? 도대체 김희수가 헌재소장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김희수를 헌재소장에 지명해야 될 객관적 근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라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거기에는 그것을 전원일치라는 것은 그 전원일치라는 결과가 나오게끔 주동한 세력이 그 주동 세력이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그것을 김희수가 한 거죠. 그러한 추론은 너무너무 당연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최순실이가 호가호위 해가지고 그 재단이라는 데에 그 재단 기금으로 가져온 거. 그런데 그것 자체도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뇌물이란 것은 돈을 받아서 은행에 자신의 이름에 은행에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어디 자신의 그 집에 창고에 금고에 넣어야만 뇌물인 거지. 제가 볼 때는 최순실조차도 뇌물죄가 성립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어디냐?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되어 있는 재단에 넣어놓은 거예요. 재단에. 그게 뇌물입니까? 그걸 뇌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어떻게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마녀사장, 어떻게 이런 인민재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여자를 대통령이나 총리, 최고의 권력자로 그야말로 선거를 통해서 뽑아 놓고서 말이죠. 그걸 무너뜨린 나라가 대한민국, 그 다음에 태국 총리, 그 다음에 브라질입니다. 여성 대통령, 여성 총리를 뽑아놓고서. 그런데 무너지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독일과 대한민국과의 차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검찰 사법부가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면은 대통령을 지켜줄 책무도 있는 겁니다. 그걸 독일에서는, 독일과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메르켈 총리를 지켜주고 북돋아주고, 이러한 것이, 그러한 인프라, 하드 인프라, 소프트 인프라, 그러한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게 독일인데 반해서 대한민국은 꼬투리만 잡히면 어떡하느냐, 끌어내리는 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진보 세력만큼 여성 운운하는, 여성 인권 운운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자비하게 끌어내린 세력이 바로 그야말로 앞뒤 맞지 않는 표리부동한 그 좌파 세력의 그 실체가, 그 본질이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씁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참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명백하게 자신의 그동안의 그 어려움과 억울함을 그대로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러한 재판을 받아왔느냐?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동안은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 자, 변호인단까지 모조리 이제 사임하는 겁니다. 그럼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이제 정치적 일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알아서. 무기징역을 때리든 20년을 때리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 결기, 문재인 씨에 대한 정면 대결입니다. 알아서 하라. 이것만큼 무서운 건 없는 거죠. 그동안 6개월 동안 일주일에 4차례씩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무슨 더 이상 구속이 필요한 거냐? 무슨 더 이상 재판이 필요한 거냐? 이러한 단순한 항변을 넘어서 그래,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미적거리니까 임종서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뭐 들고 나왔습니까? 세월호 첫 번째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첫 번째 보고 시간이 30분 조작된 것이다. 이건 국정농단이다 하고서 사법부를 향해서 겁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결코 좌절하지 않겠다. 인내하면서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 아주 희망적인 게입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 대결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결입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동안 작년 10월 말 10월 25일 이후 거리로 쏟아 나왔던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태극기 시민 세력, 보수 우파 시민 세력을 향해서 저는 박근혜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의사 표명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삼성동 사저 3월 13일에 돌아오셨을 때의 그 언급한 대목과 상통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말 살아 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법정 발언은 10월 16일 대문재인 정권투쟁 선언이라고 평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6 대문재인 정권투쟁 선언을 전폭 지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각오로 거듭 출발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지만은 과연 역사의 승자, 역사의 최종적인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결코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반격 정말 통쾌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태극기 시민 세력, 보수 우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보수 우파 세력이 정말 오랜만에 참 가슴 시원한 말씀 듣게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작년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 그 문재인 세력, 박지원 세력, 안철수 세력, 그리고 새누리당의 그 배신자들, 김무성, 유승민, 이해운, 그 엄청난 배신자들의 합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국회에서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원 일치 파면 조치를 내리고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3월 13일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시고 3월 20일 날 구속이 되는, 그야말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이러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만 고진감래라는 그 말이 참 오늘처럼 뼛속 깊이 참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진감래. 여러분들 참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도 우리가 계속 풀어드리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권력의 안보 파탄, 안보 폭주. 지금 대한민국은 구석구석
망조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그 체제가 이것이 마지막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여기에서 좌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야말로 엄동설안의 그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도 봄을 기다리고 봄을 만드는 잡초근성을 우리는 갖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잡초근성으로 견뎌내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법정이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김세윤입니다. 16일 열린 그 재판에서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겠다면서 행한 발언 전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전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절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 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일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